자, 오늘 소방행정법, 자, 소방 그 행정법의 첫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늘 뭐 그 수강시험 정정 기간이 이제 끝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처음 나가는 건데, 요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자, 이게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이 집에서 촬영할 때에 이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이 바깥의 소음이에요. 집 밖의 소음이나 집 안에서 소음을 이제 좀 어떻게든지 안 나게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집 밖의 소음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한밤중에 찍거나 이 영상을 찍거나 새벽에 찍는 거예요. 새벽에 찍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새벽 제가 5시쯤부터 이제 영상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건 7시가 다 돼가요.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죠. 이게 그래야 이제 소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7시 넘으면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등교, 여기도 선택적 등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법 체계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법 체계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저 삼각형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화살표에 법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은, 특히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법의 근거를 두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는 법률이고, 헌법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행정법을 마을이라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헌법은 땅이에요. 땅이요. 땅.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에 이 건설되는 마을이 달라진다고 보셔도 전 크게 틀리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고, 가장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추상적인 단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그 학교 수업에서 혹시 행정 철학, 행정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행정 철학과 윤리, 뭐 행정 사상,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과목에 어떤서 배우는 내용이 헌법의 내용하고 사실 많이 비슷해요. 우리 저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민주성, 능률성, 뭐 대응성, 뭐 이런 그 행정 가치가 헌법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몰랐는데요. 제가 행정 철학과 행정 윤리 같은 것도 본래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이게 헌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추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해석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법률. 자, 법률의 뭐 대표적인 거예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죠. 자, 그 다음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은 각 행정부, 중앙부처, 행정부처의 그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국무총리령,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명령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일종의 법률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된다는 특성이 좀 있죠. 하지만 조례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그 조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조례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취지가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조례 명칭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무슨 조례. 자,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조례의 개수를 보면은 300개, 200개 이렇게 돼요. 왜냐? 지방자치단체를 밖으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들고 옆 동네도 만들고 앞 동네도 만들고 뒷 동네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국을 다 포함하는 조례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독특하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 규칙. 여러분들이 아마 공무원이 되시면 가장 지켜야 될 게 규칙일 겁니다. 자, 행정 규칙인데 내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업무 처리의 어떤 가장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규칙이죠. 자, 이런 규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규칙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규칙이에요. 아니, 당연히 규칙도 그 위에 상위 법률인 조례, 명령,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지켜야 될 거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나는 좀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법 체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네모칸에 있는 법 체계. 오늘 요거 설명하면 딱 끝나는데요. 헌법이 땅이에요. 땅 전체. 그리고 이 법을 나누는 기준이 법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공법,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 적용되는 법, 공법, 사법, 개인에 적용되는 게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법과 사법이 이게 구분이 돼요. 법 체계를 구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는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시그마를 붙여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다양한 법들이 다 몰려있는 게 행정법이에요. 지금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그마를 붙여놨고요. 그 행정법 안에 제가 따로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 놓은 게 소방이에요. 자,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형법. 자, 살인은 어떻게, 절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법이에요. 가장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법이 형법이죠. 특히 여기서 이제 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형법 알아야 되죠, 당연히. 자, 형사소송법. 자, 형법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은 그러면 죄를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시켜야 되는지 과정에 대한 법률이죠. 이 형사소송법이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법. 이상하다. 민사소송법을 왜 공법이라고 표현하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돈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법원에다가 좀 판결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죠. 판결을 누가 해요? 법원이에요. 사법부가 한다고요. 사법부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정말 억울하고 불만이 있고 어떤 그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해결을 좀 원하면 법원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절차에 좀 따라야 된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해주겠다예요. 결정을 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공법의 영역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공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난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 그냥 죽이고 내가 돈을 가져오면 되겠지. 싸우고 돈을 가져오면 되겠지. 엉망진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법 절차를 진행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진행을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법부가 하는 거죠. 진행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 자, 일반 국민들, 모든 국민들,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할 테니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법을 다 알려주고 설명도 해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잘 활용해 봐.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법무사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변호사와 법무사에 다 이런 그 법을 활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자,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법. 자, 그리고 이 사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법은 이제 민법과 상법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민법은 그 재산 문제 등등을 규율하는, 그리고 가족 문제를 규율하는 이런 법들이고요. 뭐 미성년자, 성년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 놓는 일반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민법입니다. 자, 그리고 상법은 이른바 기업에 관련된 법률이요. 자, 민법은 개인,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인. 그 개인에 관련된 것부터 이렇게 쭉 출발을 하는 게 이제 민법인데, 상법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 자, 기업.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뭐 주식회사는 좀 들어보신 적 있겠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 법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상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이렇게 그 사물함 열어보면 스티커에 아마 붙여져 있을 거예요. 뭐 귀중품을 그 맡기지 않고 보관했는데 잃어버리면 그 책임질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얘기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상법에 이제 규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사법, 그 개인 영역의 법이라고 하는 공법과 사법의 민법과 상법이 대표적이라는 것 정도. 이게 법체계, 법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법체계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도대체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얘기들은 이제 헌법부터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 소방관은 뭐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 헌법부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의 내용도 뭐 하긴 하겠지만 일단 상위법, 헌법부터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법의 체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법을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제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성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는데, 뭐 저도 이게 조금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의 사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철학과 윤리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또 주로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법을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법을 좀 그나마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도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잡아주는 그런 얘기부터 아주 쉽게 제가 옆 사람들한테 법을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해주는 정도로 얘기를 좀 계속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